제목, 용어 정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열사님들. 우리 주권국가 대한민국 예비정부, 쉬운 말로 하자면 임시정부에서는 4대 목표 중 하나가 국민 각 계층의 역사관, 국가관, 세계관 재교육입니다. 오늘은 그 기초를 다지는 차원에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없어진 말, 생긴 말, 뜻이 왜곡되기 쉽거나 국민을 오도하기 쉬운 말들을 좀 정리해서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쓰고 들을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표적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서너 번에 나누어 쓸 것이니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탄핵과 파면. 2017년 3월 10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탄핵재판 선고에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한 것은 도저히 탄핵을 인용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하여 탄핵을 인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궁여지책으로 파면을 선고한 것이며, 물론 이는 불법, 위법한 법률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파면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먼저 탄핵이 인용되었어야 가능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할 법적 근거는 달리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은 법적으로는 탄핵되지 않았으며 파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마땅히 대통령 직위를 계속하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제자리에 모시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할 공권력을 가진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자가 자신의 직무상 권한과 의무를 태만히 하여 대통령을 사저로 보내버리고 국민에게는 대통령이 파면되었으니 그리 알고 따르자고 하였습니다. 그에 더하여 5월 9일로 이전에 고시했던 선거 공고를 마땅히 취소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법률적으로 원인 무효인 선거가 공공연히 진행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종전 습관대로 그 선거에 열심히 참가하였습니다. 또 그 결과 검찰은 대통령이 이미 일반 시민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부당한 죄목으로 대통령을 조사, 기소하고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했으며 법원은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였습니다. 그 재판들에서는 하나같이 법적 증거가 전혀 없이 자의와 심증에 의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한 단어의 의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얼마나 중차대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두 단어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의미를 알지 못하시고 오해와 편견으로 잘못하시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지금도 왜곡된 역사를 쓰고 있고 세계 속의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나라의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대통령, 대한민국, 주권. 대통령이라는 명칭은 합법적 정부의 최고 지도자에게 부여하는 명칭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상해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춘 나라로는 대한민국, 즉 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만이 존재합니다. 휴전선 이북에 있는 집정체제는 교전단체라고 하는 집단인데 그 체제의 지도자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현재 남한에 있는 집정체제도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비록 사법 만행에 의해 옥중에 있긴 하지만 임기가 불법으로 중단되었던 까닭에 영어의 몸으로부터 풀려나면 임기가 재개되어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약 14개월 정도의 임기를 거치게 되며 그리하여 줄곧 대통령 직명을 유지하여야 마땅합니다. 간혹 전 대통령이라 부르는 이가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명칭입니다. 이는 국민을 오도할 수도 있고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한 왜곡된 표현입니다. 현재 국정을 장악한 가짜 정부는 우리나라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란단체의 지휘를 받고 있어서 계속 발표되고 있는 국가 이익과 안보에 상반되는 정책들은 합법적 정부에서 재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자는 지난 2월이 현 집권자의 임기 만료일이었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5구 선거가 원인 무효였으며 그 선거에 의해 불법으로 권력을 잡은 자의 임기 자체가 시작되지 못한 것임을 무시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시 채택한 공식 국가명이며 요즘은 자유를 강조하여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 칭하는 이도 많이 있으나 같은 국가명입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는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공권력의 상위 개념이며 국민, 영토와 더불어 국가의 3대 요소의 하나입니다. 주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 총체적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현재 반란 집정 세력이 탈취해간 상태입니다. 즉, 정통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국가는 그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행해지고 있는 대부분의 소위의 국가 정책이라는 것도 모두 불법의 소산인 것이며 나라의 주권이 살아나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국민이 전체 의사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반역 행위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는 방법은 전쟁, 협상, 외교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 우리 예비정부에서는 미국의 공익법인인 주권국가 대한민국, 사버린 코리아 코퍼레이션이라는 명칭의 예비정부를 설립, 운영하여 추후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주권이 회복되면 곧 흐트러진 공권력을 재건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주권 행사를 하여 3대 국가 요소를 갖추고 재출발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미국 법하에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법인은 예비정부라 칭할 수 있고 영어로는 더 프로비저널 거버먼트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 회담하면서 대한민국을 남쪽이니 남조선이라 부르는 것은 국가로 예우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포한 말로 버르장머리 없는 적반하장의 말입니다. 대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만이 정통, 합법 정부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이 아닌 불법 집단의 순회를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 역시 불법이며 외교적 오발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착오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오해와 편견을 낳고 있습니다. 3. 전쟁, 평화, 통일, 종전선언, 평화협정, 한미동맹. 요즘 가장 첨예하게 개념이 헷갈리는 용어들은 전쟁과 평화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6.25 동란을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코리안 워라 부릅니다. 좌익 단체들이 억지 춘향으로 한국전쟁이 남한이 북한을 침공한 사건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반대로 진실은 북쪽 집권자들이 소련과 중국의 배후 조종에 의거하여 남침을 하여 발생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지금도 계속 중이며 이 사실은 현재 북쪽 사람들과 이들을 추종하는 일부 남한 좌익 단체들이 공모하여 종전선언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 반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적인 대통령 파면 행위는 엄밀하게는 전쟁 행위에 해당하지 정상적 사법권 행사가 아니며 법조 만행이 법의 적용 과정에 나타난 파행이라기보다는 전쟁 행위의 일환으로 적군의 순회를 납포하여 감금하고 전쟁 보루로 삼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며 마치 사법권이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을 보면 해외에서 즉 알 밖에서 알 속을 들여다보는 시각에서는 사법권은 오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말은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함께 편안하고자 추구하므로 듣기 편한 말이긴 하지만 인간의 속성에는 동물적 근성도 포함되어 있기에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이 있었고 전쟁을 거쳐서 비로소 평화를 구하지만 이기심과 욕심이 발동하면 다시금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순환 과정으로 보면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전쟁이 실제로 끝이 나서 승자와 패자 간의 전쟁 중에 발생한 비정상적 결과들에 대한 정리정돈이 된 다음에라야 진정한 평화가 깃들 수 있는 것이지 요즘 이북 사람들과 남녘 좌익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성급하게 말로 먼저 우리 평화하자 한다고 하여 전쟁이 진실로 평화로 바꿔지지는 아니합니다. 전쟁을 종료하자고 약속한 수많은 조약과 협약들이 모두 수년 내 다시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버린 역사적 사례가 무수합니다. 남북 통일은 민초들의 오랜 염원이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70평생을 김일성 주전자 속에서 서서히 익어버린 괴상한 생체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제안하듯이 최소 3년 정도는 신탁 통치를 한 후에 양쪽이 다 잘 살 때에 고려해볼 문제일 것입니다. 종전선언이라 함은 그래서 평화협정을 하기 위한 전제 조치로 논의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전쟁은 오랜 기간 많은 비정상적 결과를 누적해 놓고 있어서 정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협약, 계약, 조약 등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측의 숨은 뜻은 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나서 안심하고 남한을 정복하겠다는 의지가 명약관화하므로 한미동맹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미동맹은 한국전쟁의 휴전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 다자간 조약입니다. 온 세계가 첨예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전에 따라 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 확실시 되므로 한국전쟁을 휴전 상태로 둔 채 양측이 독자적으로 번영할 수만 있다면 구태여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에 편승하여 남한의 반역 세력이 이 기회에 적화 통일을 달성하여 이북과 중국의 신용을 얻어보자는 휘책이 있을 것이나 그것은 일부 좌익 세력의 허망한 일장춘몽, 남가일몽입니다. 물론 과연 이북과 중국이 한국의 반란 세력과 통일 전략을 같이 추진할 것인지도 미지수이며 어찌 보면 한국의 반란 세력은 심력이 가르치는 과잉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4. 석방, 구출, 복위. 애국 열사들이 아스팔트 연단, 공원 등 태극기 집회에서 소리 높이 주창하는 구호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시종 일관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해달라는 외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법 집단의 권능을 인정하여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격이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생각에 가급적 능동적으로 구출하자로 바꾸기로 의견들을 모아서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요즘까지도 더 이상의 말의 변천, 즉 대통령을 복위시켜드리자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초심은 간데 없고 자신들의 정치적 한자리만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태극 민심의 본래의 자세는 박 대통령이 불법으로 파면되었으니 무조건 복위시켜드려야 하는데 요즘 애국지사들 일부는 그것보다는 자신들이 정치적 욕심과 이기심을 더 중시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거는 발설하기 꺼리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도 14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현재 불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반란 세력의 두목을 대통령이라 부르고 그 사람의 임기를 운운하여 5구 부정선거를 정상적인 선거로 기정사실화하고 후일에 선거 때가 오면 박 대통령도 구출될 것이라고 막연한 말만 하는 정치인들이 있다고 그들을 추종하는 문매한 국민이 있다는 것이 심지어 그런 법조인들까지 있다 하니 무참할 정도로 심히 부끄럽습니다. 국제 세월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극심한 탄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건강이 악화되어 인간다운 기본 생활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명제 경각입니다. 태극기 민초의 초심은 박 대통령이 이 나라를 즉시 되찾는 데 있습니다.